우리 동남권 미래를 바꿀 그랜드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다에 가까운 해안권 도시 특성을 살려서요. 부산, 울산, 동북권, 그리고 창원 남부, 진주 서부권의 선도도시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 전략을 전진 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거창과 함양, 김해, 밀양, 양산, 사천, 통영, 거제 이게 중핵 도시들을 조성함으로써 1권역 1메가 3벨트 발전 전략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블록 단위, 면 단위로 지역 발전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안에 이동 가능한 광역교통망 구축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의 경영 참여와 경영 책임까지 지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 노동자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상해서의 산업안전 책임과 노동이사제를 패키지 딜로 구성해서요. 산업재해 방지와 노동자 경영 참여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남권 신산업 광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광역 경제권도 형성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진해 신항, 그리고 동남권 광역철도 이렇게 육해공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동남권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우주, 해양, 관광 이렇게 신산업을 육성해서 동남권 발전에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심사 관련해서인데요. 심사가 녹록치 않아서 우리나라도 EU도 일본도 심사가 2년째 지체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선업의 특성상 복잡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비전문가인 산업은행의 경영관리 일정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대우조선의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돌파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항제철의 국민주 공모 방식을 검토해서 산업은행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양을 하도록 하고 아까 이재명 후보께서 먼저 질문을 하셔서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시 성남시장이 되신다면 네. 똑같은 정책 설계를 다시 또 하시겠습니까? 그 외에는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개발을 하려니까 성남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지방채 발행을 의회가 국힘이 막았고 개발공사 가지고 하려니까 공사채 발행 비율로 250%를 묶어놔서 그때 500억인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조달할 수가 없고 민간 개발을 하지 않으면 가만 놔뒀다가는 결국은 공공개발 안 하면 민간이 다 가질 텐데 부득이하게 민간 자본으로 공공이 하면서 부정부패 없도록 공공의 이익을 확정적으로 환수한 겁니다. 당시 상황으로. 저는 사실은 다른 답을 지난번에도 한번 사실은 해보십시오. 원했었어요. 네네. 무슨 말씀이냐면 LH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선거에 졌다고도 평가했습니다. 근데 LH 사태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대통령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대통령이 나는 이런 한 장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정책적 실패, 그리고 정책적으로 잘못된 건 우리가 다시 토론하고 논의해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해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이런 한 장 받은 적 없다고 그래가지고 토론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가 버렸던 기억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도 사과하시고 LH 사건 때문에 장관도 물러나는 게 이게 정치입니다. 국민들의 영예를 건드렸다 싶으면 그 마음을 달래고 그렇게 가야지 이걸 무작정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하고 가시는 게 오히려 우리 지금 지지자들 특히나 우리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지지자분들한테 약간 놀라게 만든 측면도 있으니까 저는 이런 정책적 실패에 대해서는 이거는 원래 설계와는 다르게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은 그 설계하고 정치적 책임이 가지고 있는 성남시장 혹은 대통령 이런 분들이 지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후보님의 의견에 대해서 논박하려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이란 그런 것이죠. 비가 안 내려도 책임지는 게 정치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한 일이고 국민의힘이 부정부패 세력인데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부정부패를 우리가 줄였다고 저를 비난하니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기회를 주시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앞으로는 이런 공공개발로 개발에 의한 불로소득이 안 생기게 제도 만드는 거 같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울고 가듯이 하시니까 저도 놀랬고 우리 지지자들 놀랬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김두관 후보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위드 코로나를 우리 전환하자 그 말씀 드렸고 우리 후보들께서 대부분 이제 공감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번에 제가 집에도 안 들어가고 이번 연휴 기간에 내내 우리 당원들 상인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죽기 직전이시더라고요. 막 우는 분도 계시고 이런 상황이고 상가는 다 뭐 거의 임대차 다 붙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려고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백신에 대한 백신 프리패스 제도
그다음에 120조 정도의 신용기금 구성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 1억 정도의 무이자는 가능할 거로 제가 지금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에 이 두 가지 정책을 좀 탑재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우리 후보들이 공동으로 정부에 그렇게 촉구하자.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 예. 최근에 뭐 자영업자들 여수 또 서울 쪽 이렇게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현장에 가보면 네. 너무나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제 1차 백신은 70%가 넘었고 2차 백신도 45%가 됐기 때문에 아마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다시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우리 5 후보들이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에서는 약간 이렇게 좀 걱정스러워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하고 일상으로의 단계적 복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적극적으로 시기를 잡고 미리 알려드리고 금융 지원까지 포함하는 이런 적극적인 지원 전환 정책을 좀 하자. 근데 거기에 우리 후보들이 공감을 하고 먼저 얘기를 좀 꺼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합니다. 예, 대통령과 정부도 상당히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낙연 후보님께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원평가제의 실질화를 통해서 무자격 그리고 문제가 있는 교원들은 퇴출이 좀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약을 냈고요. 그래서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검증위원회를 설치해서 이것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좀 하자는 생각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5년마다 교원 자격증 재심사도 하고 해외 같은 경우에 이런 실질적인 교원평가제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교원단체에서는 막 이렇게 좀 반대하고 반발을 하겠지만 이래 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어떤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굉장히 지혜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 접근이 왕왕 실패하기 쉽거든요. 예, 그런 걸 감안해서 지혜롭게 했습니다. 많은 당원 동지들이 그리고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할 수 있을까 걱정하십니다. 또 이번 경선 끝나면 원팀 될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호 5번 박용진 대선 주자로 후보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권 재창출도 하고 원팀으로 다 하나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다른 분을 후보로 정해 주신다면 저는 삼국지의 유비 같은 역할은 못하겠지만 장판교 위에서 조조의 100만 대군 맞이하던 장비처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박용진을 주목해 주십시오.